요즘에 그 동해안 앞바다에 이 석유가 나온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나오려나 모르겠네. 뭐 오랫동안 그건 뭐 이제 60년대부터 우리가 석유 탐사를 갖다 국내적으로 해왔으니까 또 박정희는 이제 1975년도에 석유가 나왔다. 이제 대국민 사기극도 했으니까 원래 그 포항 앞바다 우리가 이제 대륙붕이라고 하는데 그곳에는 석유 부족 확률이 있었죠 옛날부터. 새삼스러운 건 아니고 쪽에서 그 석유공사가 설립되고 나서부터도 계속 지금 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시추공을 갖다가 48개 정도 뚫은 걸로 알고 있어요. 박정희 때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게? 그 박정희 때부터 65년도부터 이제 그 지질 뭐 조사를 하면서 했는데 그 70년대 이제 석유 파동 이후에 더 본격적으로 된 거죠. 이제 석유가 워낙 없으니까는. 그래서 우리도 산유국화 대보제에서 했는데 뭐 특별히 이제 그게 그 매장에 징후가 있다 뭐 이런 거는 좀 뭐 얘기가 있어도 정확하게 얼마다 이런 건 아직 나온 건 없습니다. 그거는. 근데 저는 이 이제 발표를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했었잖아요. 예, 근데 그 발표를 하기 며칠 전에 지지율이 21%라고 최저라고 그렇죠. 했는데 갑자기 그게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뭐야 이러고 했고 두 번째로 든 생각이 바로 그 노래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제7강구라는 노래가 있었어요. 그래서 마치 박정희 그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었죠. 이제 우리도 석유 산유국이다 하면서 방송마다 그게 다 나오고 대한민국이 이제 산유국으로 부자가 될 거라고 하면서 그 여자 가수분이 그 노래를 부르면서 매일 그 7강구 노래를 부르면서 했는데 여태까지 석유가 생산성 있게 나온다는 얘기가 없었잖아요. 근데 왜 이제 이 시점에서 그때 박정희 상황이 어려웠었나 보죠, 박정희가? 상황도 어렵고 당시에 이제 뭐 70년대 후반은 이제 79년대 죽었잖아요. 70년대 후반은 75년도 이럴 때는 정치적으로 이제 독재가 거의 한계에 치닫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결국 79년대에 죽지 않습니까? 그 김정일 총에 맞아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뭐 독재가 오래 가면은 굉장히 어려운 시점이 많이 오고 경제도 또 어려운데다가 또 중동 전쟁, 뭐 1, 2차 중동 전쟁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뭐 석유 파동이 나오고 하니까 어렵죠. 어느 정부든 어느 지도자든 간에 경제가 어려우면은 가뜩이나 독재 정부는 존립이 좀 어려운 겁니다. 그럴 때 뭔가 필요했죠. 국민들의 어떤 걸 지지를 끌어올릴 수 있는 또 환심을 살 수 있는. 그래도 그때도 박정희는 시출을 했어요. 시출까지 하고 거기서 이제 기름이 아주 뭐 조금 어디든지 뚫으면 좀 기름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걸 갖다가 이제 기름이 나왔다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도 원유가 아니라 정제유 일반 석유였어요. 근데 제가 땅을 파서 기름을 뽑았는데 정제된 기름이 나왔다. 그러니까 사기로. 예. 근데 그렇죠. 박정희 대통령이 그때 이제 대국민 기자 회견인가 기자 발표하는 걸 봤는데 그래도 이게 완전히 성공한다는 그건 아니다 이러면서 약간 그래도 그 회의적인 반응을 일부러 좀 남겨놓으면서 기자회견을 했더라고요.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당장 나올 것 같이 하고 그리고 긍정적인 기사가 많고 특히 TK 지역에는 뭐 TK 지역 앞에 이 포항이랑 영일망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바로 석유가 나올 것처럼 해서 그냥 거기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떼부자가 되는 것처럼 아주 언론이 도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데자뷰가 일어나지만 그런데 또 약간의 대비가 된다고 해야 되나? 지금이 더 모락모락 사기 냄새가 나는지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저는 굉장히 의구심이 많이 들거든요. 어떤 게 이상해요, 벤자민님은? 저는 이제 그 회사 액트지오라는 회사가 있잖아요. 예. 그 액트지오라는 회사도 지금 법인 등록이 취소되어 있는 상태였잖아요. 근데 그 법인 자격이 박탈된 상태에서 윤석열이 액트지오에게 물리탐사 심층 분석을 맡기지 않습니까? 법인 자격도 없는 상태에서 이 액트지오라는 회사는 탐사를 시작한 거잖아요. 심층 분석을 시작한 거잖아요.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글쎄 뭐 심층 분석을 뭘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실제 이 사람들이 한 거는 자료는 그 호주 업체가 15년 동안 한 자료를 바탕으로 했어요. 사실은 더 이상 모아서 한 건 없고 우드사이드 우드사이드 그 회사에서 한 걸로 하는데 다만 이제 그 이후로 그 회사는 15년 동안 탐사를 하는데 더 이상 여기서는 석유가 나올 가망이 없다. 그러면서 이제 손을 띄고 철수를 했는데 철수하자마자 이제 지금 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 회사랑 이제 계약을 했는데 그 일부에서는 이제 아니 15년 된 회사도 그 석유가 없다고 그러고 나왔는데 갑자기 뭐 120억 배럴 뭐 이런 건 어떻게 나온 거냐 했더니 철수 이후에 이제 3D 탐사를 새로 했다는 거예요. 그 3D 탐사를 어떤 식으로 했느냐 가지고 이번에 그 문제가 된 그 업체 그 대표가 왔죠. 그저께 왔는데 이제 고문요. 이제 고문. 네. 공식 이름은 이제 고문이라고 하지만 네. 1인 기업이에요. 혼자 하는 기업인데 근데 그 기업에서는 제가 그거는 이제 석유공사하고 그 비밀 준수 조약을 했기 때문에 밝힐 수 없다. 아니 어떤 방식으로 해서 그 120억 배럴이 나왔는지는 밝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죠. 그런 거는 뭐 전혀 지금 밝힐 수가 없다 이러고 있으니까 신뢰성에 의문이 가는 거죠. 저는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그 액트지오가 너무 웃긴 게 네티즌들이 그 구글링을 해서 액트지오 회사를 찾았잖아요. 그랬더니 직원 1명 뭐 이렇게 나오고 그냥 아주 전형적인 미국 중산층의 집이잖아요. 2층 집이고 앞에 약간 그 야드 있고 액트지오 사무실. 네, 네. 이러니까 석유공사에서 뜨거 하면서 부랴부랴 불러서 전부 다 비밀이다 이러면서 기자회견을 한 게 아닌가 하는 만약에 네티즌들이 그걸 못 찾아내고 이런 걸 몰랐다 이러고 뭐 회사 규모가 너무 작더라 뭐 그리고 이제 뒤에 시사인에서 그 말했듯이 법인세랑 이거 안 내가지고 그렇게 이제 된 게 나왔잖아요. 이런 후속 보도가 없었으면 과연 그 액트지오라는 데에서 왔을까? 이런 생각이 너무 강하게 드는 거예요. 저는 진짜 너무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그 자체가. 이상하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죠. 우리가 보통 이제 이게 석유공사에서 계약을 한 거 아닙니까? 국가기관에서 계약을 할 때는 이제 기본적인 입찰 서류를 받아요. 이번에도 이제 뭐 4개 업체를 갖다 공개 경쟁 입찰을 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그 회사가 제일 먼저 보는 게 이제 재정적으로 건실한 건지 기술자들 그 인적 구조가 제대로 돼 있는 건지 또 그런 걸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다음에 또 어느 실적이 있는 건지를 봐야 되는 건데 이 회사는 그런 게 되게 불분명해 지금 나와 있는 거는 자기네들도 이제 파키스탄, 미얀마 뭐 이런 데서 심해 관련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뭐 이런 것도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밝혀지는 거 보면은 그동안 최근 한 3, 4년 동안에 평균 매출이 3,800만 원 정도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아까 계속 얘기했듯이 이렇게 법인세를 못 내가지고 그 법인이 지금 이제 죽어 있는 상태고, 근데 그런 상태에서 계약을 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왜 그런 회사랑 계약을 불안하지 않습니까? 저 회사가 언제 이 작업 수행 중에 또 망할지 모르는데. 그러니까요. 지금 벌써 이미 망해 있는 회사잖아요. 법인 그렇죠. 등록 거기다 말소 대고 왜 상태니까. 그 계약을 해줬는지. 이미 계약금도 지급이 됐고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도 하더라고요. 석유공사에서 계약금을 대줘서 그 계약금으로 법인세를 내고 다시 법인 살렸겠죠, 자격을 이게. 유지를 했다 이런 건데 이게 모든 게 합리적이지 않고 비밀 유지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액트지오 고문이 말했던 것처럼 자기네들이 선도 기업이고 아까 스터미님 말씀하신 것처럼 파키스탄이니 뭐 이런 데서 많은 그 경험이 있다 그러면 자료를 보여주면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게 하나도 없고 그렇게 많은 계약금과 들어갈 돈이 많은데 어떻게 해서 자기네들이 뭘 했는지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게 없고 저 같은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저는. 이제 그 옛날 같으면은 박정희 시대 같으면 사람들이 그때 막 국민들 막 만세 부르는 사진도 나오더라고요. 울고 그랬죠. 저 어렸을 근데 때 저희 지금은 부모님은 그런- 우시고 네. 그러더라고요. 석유가 나와서. 이제 나올 거라고 부자 된다고. 그런 시대가 아니라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면은 하여튼 석유가 존재할 만한 지질 구조는 가지고 있다. 이거는 이제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그 우드사이드 그 호주 업체도 그러니까 15년 동안을 갖다가 계속 탐사를 한 건데. 근데 결국은 가능성은 없다. 그렇게 포기를 한 거잖아요. 근데 그 가능성이 뭐냐면은 이게 석유나 가스가 있다 없다가 아니라 있는 거는 가능성은 있는데 과연 얼마나 있는지. 그렇죠. 그러니까. 있으면은 도대체 저거 갖다가 우리가 기름이나 가스를 외국에서 사오는 게 싼지 이걸 채우라는 게 싼지 이걸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경제성을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그게 몇 년 동안 나올 수 있는 건지. 그렇죠. 그 양도 중요한 문제고. 거고. 그래서 이런 걸 다 보지도 않고 무조건
그 뭐 120억 배럴, 140억 배럴. 140억 배럴 네. 이것도 지금 근거가 불충분한 거예요. 보니까는 거기 이제 그 지질 구조의 공간을 보니까 이 정도 공간이면은 석유가 만약에 있다고 하면은 이 정도의 용량은 되겠다 이런 거지. 아직 거기가 어느 정도 있는 건지도 밝혀지지도 않은 상태인데 여기다 무조건 뭐 20% 확률이 있다. 그럼 80%는 실패 확률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그 시추공을 뚫는데 한 해 1,000억씩 들었는데 5개 뚫겠다 5천억인데 모두 개발 비용이 1조 몇천억이라고 해요. 지금 예상되는 게. 그러면은 이걸 지금 대통령이 나와서 할 떠들 얘기냐? 그렇진 않잖아요. 석유공사가 주관하는 거 또 본인이 자기가 승인을 했다고 막 그러잖아. 자랑하잖아. 그렇죠. 이거 대통령이 승인할 사항이 아니에요. 석유공사가 지금 그 개발 사업을 하는 거니까 석유공사 사장이 하면 되는 거지. 자기가 뭘 마침 중대사를 갖다가 승인한 것처럼 뭐 했다는 것은 참 너무 이걸 정치적으로 끌고 와서 오버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담당하는 뭐 석유공사 그다음에 산업자원부에서 하는 게 맞는데 아니 너무 뜬금없이 대통령이 나와서 얘기를 하는 거 이게 저는 첫 번째로 너무 사기극 같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드는 게 아니 MB 때 저희가 석유공사 자원외교하면서 말아먹은 게 얼마냐고요. 이명박 때 다 우리가 학습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윤석열 정부는 윤석열 이명박 시즌 2라고 봐도 무방해요 지금. 그러니까 저는 그게 더 생각이 나면서 이제 기가 막히더라고. 이 대통령하고 이제 산자부 장관이 나와서 브리핑을 했잖아요. 네. 브리핑을 할 때 이 사람들이 했었던 얘기를 자세히 이렇게 보면은 네. 윤석열이 얘기한 게 세계 최고 에너지 개발 기업들이 벌써부터 막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기자가 산자부 장관한테 질문을 하는 게 있는데 어떤 에너지 기업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냐 그리고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어떤 거냐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이런 기자가 질문을 하는데 네. 산자부 장관이 윤석열이 하는 말이랑 다르게 앞에다가 서두를 붙이는데 자료를 분석하고 검증하는 단계에 관여했던 세계 최고 수준의 자원 개발 기업들이라는 거를 단서를 붙여요. 자료를 분석하고 검증하는 단계에 있었던 회사들은 우드사이드하고 액트지오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두 개의 회사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드사이드는 이미 2022년 하반기부터 철수를 했고 2023년 1월에 철수 마무리 단계였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우드사이드는 빠진 거잖아요. 그럼 하나가 남잖아, 액트지오가. 그러니까 이 윤석열이 얘기한 거의 사실 공표네요. 네, 산자부 장관이 그래서 그거를 이제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앞에 이런 각주를 단 것 같은데 결국에는 액트지오 하나만 지금 이 사업에 관련이 돼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네요. 어떻게 생각해요? 그리고 뭐 대통령이 이걸 좀 발표하고 나서 한 이틀간은 우리 주가가 엄청 뛰었잖아요. 그 부분적으로 하다못해 아스팔트 업체니 뭐니 해가지고 이름에 무슨 석유만 들어가면 다 주가가 폭등했다는. 근데 그 이틀 지나고 나서 주가가 다시 폭락하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특히 이게 액트지오 그 고문이 와서 설명하고 나서는 더 떨어졌어요. 이게 내용이 없다는 걸 안 거지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이미 그 우드사이드에서 이제 부정적 평가를 한 상태고 이 우드사이드는 글로벌 기업입니다. 그 굉장히 그 액트지오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굉장히 규모가 큰. 그렇죠. 이미 호주 최대 정유 회사라는 게 정평에 나 있는 상황이니까. 이 회사가 눈여겨볼 게 채굴권의 50%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정부에서는 산자부에서는 그 우드사이드 회사가 다른 회사랑 합병을 하면서 해외 사업지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손을 뗀 거다 그러는데 해외 사업지를 정리하는 것은 손해가 나는 회사들, 이익이 없는 사업지를 먼저 정리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처럼 140억 배럴이나 묻혀 있고 채굴권의 50%를 자기네가 갖고 있는데 그리고 15년 동안이나 투자를 했는데 그렇죠. 손 털고 나아갈 이유가 없는 끝까지 거지. 버텨야지 여기를. 그렇죠. 그렇죠. 이제 뭐 다 됐는데 이걸 갖다가 채굴권 50%라면은 거기서 나오는 가스나 석유의 50% 갖다 자기네가 처분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단한 이런 프리미엄이죠. 권리를, 그렇죠. 예. 포기한다는 것은 거기서도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했던 거지. 뭐 지금처럼 무슨 단순하게 기업 간 합병 때문에 그냥 나갔다 이거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럴수록 이 액트지오 회사에 대한 의구심이 더욱더 들고 그럴수록 더욱더 도대체
이 대단히 사기 그의 기획은 누가 한 것인가? 그럼 그 피해는 누가 볼 것인가? 저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이건 어디까지나 저의 개인적인 생각임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런 엄청난 규모의 사기 그게 헤드는 누구일까? 누가 기획을 했을까? 그리고 누가 과연 이 사기극으로 해서 이득을 보는 걸까? 그 다음에 이 사기극의 끝은 어디일까? 뭐 저는 자꾸 음모론자 같이 그냥 사기극으로밖에 보여지지 않아요. 매장량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그 석유공사에서 발표하는 걸 보면은 지금 그때보다 지금이 약 20배 가까이 커졌다는 거예요. 지금 그 석유공사도 그 당시에는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있더라도 석유가 있더라도 이 정도 규모일 것이다 했는데 그게 최근에 그 발표된 것은 뭐 140억 배를 해가지고 한 뭐 20배 가까이 뭐 키워졌다 뭐 이런 지금 뭐 지적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이게 쭉 석유공사에서 해오던 사업을 갖다가 이게 국면 전환용으로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키운 게 아닌가. 아까 우리 유실민 말씀하신 것처럼 뭐 구리다 냄새가 난다 하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 또 석유공사의 이익자라고 할 수 있는 상임감사가 검사 출신 아닙니까? 그게 그래서, 정말 키포인트 같아요. 이 사람들이 가가지고 이 흔히 말하는 정치 검사들이 뭔가 작업을 들어가는 게 아닌가. 지금 뭐 그것뿐이겠어요. 지금 뭐 우리가 알다시피 검사들이 요래 다 들어가 있잖아요. 공기업이라든지 그런 사람들 가가지고 네. 대통령을 갖다가 윤석열을 지지하기 위해서 그 지지율을 갖다 떠받치기 위해서 온갖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뭔가 그 검사가 들어가서 정치 검사가 또 역할을 한 건 아닌지 뭐 그런 의문이 좀 들더라고요. 액트지오 고문은 와가지고 다른 나라 같으면 이 정도 규모의 석유가 발견되면 국민들이 축제 분위기가 막 좋다고 하는데 우리는 믿지를 못해. 대한민국은 왜 이 분위기가 영 이러냐 하는 그런 좀 토론을 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정치적으로 뻔히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다른 무슨 뭐 아프리카나 미개발 국가하고 다르게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이거 나왔다고 막 그렇게 흥분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또 박정희 때 한번 당했고 그 이후로도 이명박 때도 자원외교다 못 해가지고 좀 많이 좀 속음을 당하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이.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겠다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드는 이 사실도 사실은 비극적인 거잖아요. 뭐 그러면 정부가 어떤 발표를 했을 때 사실은 담백하게 그래? 그럴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얼마 들고 이렇게 하면 가능성이 있고 물론 실패할 수 있지. 근데 이렇게 하나 좀 지켜봐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제일 먼저 드는 게 또 무슨 사기를 치려고 쇼를 하나? 이 생각부터 먼저 들었으니까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당연한 게 이게 순서가 뒤바뀌었잖아요. 아직 뭐 구멍도 안 뚫어보고. 근데 왜 5개를 가는 거예요? 20%의 확률인데 그래서 5개 뚫는 건가? 아니 그렇지는 않고 그냥 그건 왜냐면 아니,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 제일 진짜요? 유력한 지역이 한 개당 20%에서 5개 하면 100% 이런 거 아니고. 그러니까.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나올 있어. 확률이. 그 사람들도 안 믿는 거죠. 근데 저는 이 천공이 연관이 돼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흐름을 쭉 보면은 정확한 날짜는 아니지만은 2023년 1월에 천공이 산유국 얘기를 해요. 2023년이었어요. 그게? 네. 그 발표 얼마 전이었다고. 그건 2주 전이라고 하는데 2023년 1월에 어디 가서 산유국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산유국 얘기를 1월 달에 한 거잖아요. 계약이 그때 됐잖아요. 아니 근데 이 아닌가? 우드사이드가 1월 달에 이제 철수가 철수하는 끝나는 때가 거예요. 그때죠. 끝나는 무렵이에요. 근데 천공이 이때 산유국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 달에 윤석열이 액트지오에게 물리탐사 심층 분석을 시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 흐름이 딱딱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액트지오도 그러면 천공이 지정해줬나? 그거는 모르죠. 정황상 좀 수상하지 않아요? 이거? 그 국가 너무 이상하죠. 국가 차원에서 뭐가 이제 뭐 사업이나 이게 발주가 나가면은 그래도 조금 아까 처음에 우리가 지적했듯이 규모가 있는 검증된 회사가 돼야 되는데 생각해보면 그 대통령실 인테리어 공사도 보세요. 맞아요. 실적도 없고 그냥 조그맣게 있는 그런 데들 데려다 일을 주잖아요. 왜 도대체 왜 그럴까? 대한민국의 인테리어 업체들도 큰 데도 많거든요. 유명한 데들. 그러면 오히려 그런 데에다가 일을 주면은 그쪽 도에서도 뭐 납벌을 하지 않고
대통령실을 우리가 공사했다 실적도 쌓았고 그런데 왜 그때도 그러든 이번에도 왜 저런 업체를 다 망해가는 업체를 데려다 쓸까? 거기서 이것도 그러니까요. 좀 뭔가 보통 의문부호가 있습니다 여기. 그러면 이거 좀 대통령실 관련된 자료는 하나도 공개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그 공사 계약 관련된 자료 그래서 이번에 자체를. 이제 국회에서 민주당이 운영위원회를 갖고 오려고 하는 것은 운영위가 바로 저 대통령실을 관장하는 데거든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법사위하고 똑같이 운영위를 갖고 오겠다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청와대는 아니고 대통령실을 한번 털어보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좀 이상하다고 생각이 되는 게 그 대통령실에 그 콘크리트 박혀 있는 거 아세요? 네? 콘크리트 5개가 박혀 있다는 거. 개 시설물이 5개가 땅 속으로 박혀 있는 거. 그 뉴스 기사 보셨나요? 보지 못했고 뭐 의문의 구조물이 들어섰다 이런 얘기 듣고 지금 가보니까는 엊그저께 가보니까는 거기다 뭐 철근 콘크리트 뭐 짓고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2023년 3월인데 그거는 또 다 요 무렵인 것 같아. 근데 나는 요 시추봉 5개를 이제 시작한다는 것도 이거랑 좀 연관이 있는 것 같은 게 대통령실에 갑자기 의물에 괴시설물 5개, 뭐 저는 그런 기사는 봤어요. 콘크리트 흉관 5개가 땅 속으로 수직으로 박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답변해달라고 대통령실이랑 국방부랑 이렇게 요청을 해서 답변을 받았는데 국방부는 자기하고 관련이 있는 시설이 아니고 자기네들하고 설치를 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국방부는 관련이 없는 거고 대통령실이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근데 대통령실에서는 답변을 안 해주고 있어요 아직도. 콘크리트 흉관 5개가 아무튼 땅 속으로 수직으로 박혀 있다. 근데 이게 2023년 3월부터 이제 문제가 됐었던 일이거든요. 네, 천공이 2023년 1월에 산유국이 된다고 하고 2023년 2월에 윤석열이 액트지오의 물리탐사 심층 분석을 맡기고 석유 탐사를 위해서 그리고 3월달에 이 뭔가 실체를 알 수 없는 어떤 콘크리트 흉관 5개가 박혀 있고 지금 영일만 앞바다 그쪽에 5개요? 시추봉 5개를 넣는다. 아니 무슨 제2의 박근혜요? 무슨 오방색 뭐 이런 것처럼? 하여튼 뭐 이렇게 흐름이 너무 이렇게 가는 것 이게 같잖아요. 전부 시작 투명하지가 않으니까 모든 억측이 나올 수 있죠. 임금 예. 왕자를 쓰고 이제 그 대통령 토론에 나온 사람들이고 여러 근데 가지 그걸 뽑아줬잖아요. 김건희가 무속 관련 그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카피로 받은 거죠. 쟤들은 이제 뭐 그쪽에 함몰돼 있는 건 맞는데 우리 국민들이 볼 때는 뭐 그런 것도 우리가 야 국정농단이 저런 건 사실은 우리가 2035년이면은 유럽에서 가솔린 자동차 수입을 금지됩니다. 그리고 2050년에 우리가 알리100을 해가지고 여기에서 무탄소 에너지를 쓰지 않은 물건들은 수출하기가 하기 불가능해요. 지금 원유가 나와도 그게 뭐 그렇게 크게 용도가 있을까 하는 그런 게 있고 지금 1조 얼마의 탐사 비용을 쓰려고 하면은 차라리 그 돈 갖고 그 재생에너지 분야에 투자를 하고 연구개발에 투자를 하고 기업에다가 지원을 해주는 게 그게 더 현실성 있고 현명한 그 어떤 그 국가 예산의 자원의 어떤 공정하게 사용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